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거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부담 가능 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이 치솟아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펀 그로브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과 방 2개, 욕실 2개로 이뤄진 87평방미터의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야외 정원 테라스는 물론 피트니스 센터와 응접실, 클럽하우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마치 고급 리조트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바로 55세 이상 시니어 전용 부담 가능 주택인 것입니다. 축구장 14개 크기의 부지에 3개의 건물로 이뤄진 이 단지는 지난해 준공된 총 138세대 규모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료가 입주민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명이 거주 가능한 1베드룸의 경우 월세가 최저 359달러에서 최대 1344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만 원에서 177만 원 수준입니다. 연소득 22,140달러 이하인 중위소득 30% 이하 임차인은 공과금을 포함한 한 달 임대료를 553달러만 내면 이곳의 1베드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3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70%인 51,660달러 구간에 속하면 임대료는 1,344달러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2베드룸도 마찬가지로 최저 432달러에서 최대 1,615달러까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리스 등 정부의 주택신탁기금 보조를 받는 구간에 해당하면 월세 약 60만 원에 2베드룸에서 살 수 있습니다. 2달 전 이곳으로 이사온 푸에르토리코 이주민 출신 이반 씨는 수도세는 무료고 공과금도 일반 주택 대비 절반 넘게 저렴한 70달러 정도라며 일을 하면서도 주거비가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로도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시스템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담 가능 주택을 건립하고 운영할 때 세금 혜택과 정부 기금 지원을 받습니다. 대신 특정 소득 구간의 임차인에게 제한된 임대료를 15년에서 50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펀 그로브를 운영하는 AGPM의 데스티니 빅슬러 매니저는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는데 보통 8번째 달에 소득과 의사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평생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주 후에도 임차인이 자산 형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갱신 시 완화된 조건으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빅슬러 매니저는 갱신 시점에 소득이 입주 당시 대비 140% 범위 안에 있다면 계약 연장에 무리가 없다며 입주 시점에 연소득이 4만 4천 달러였던 사람이 재계약 시점에 6만 달러로 늘어도 거주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부담 가능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부담 가능 주택이 매년 5,000호에서 1만 호가량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플로리다주 주택연합회의 주택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거래 건수의 43%를 차지했던 20만 달러 이하 주택 비중이 2024년 6.13%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50만 달러 이상 거래 건수의 비중은 같은 기간 9.28%에서 36.32%로 급증하며 주택 매수의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플로리다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11만 4,448호의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교회 등 종교기관 소유 부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교회 등 민간이 10% 이상의 부담 가능 주택을 제공할 경우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부담 가능 주택 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민간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정부가 계약을 맺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주택으로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공급됩니다. 셋째, 정부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넷째, 임대 부동산을 저소득층이 직접 찾아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임대료를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은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찾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시는 특히 혁신적인 부담 가능 주택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시는 2022년 3월 2025년까지 주택 비상사태를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자,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포틀랜드시의 부담 가능 주택 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가구 소득의 30% 미만으로 책정되며 대상자는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 소득 가구입니다. 현재 상당수의 부담 가능 주택이 건설 중이며 예정된 세대의 24%는 의료 등 사회구제, 서비스와 통합된 영구 지원 주택에 해당합니다. 포틀랜드시는 또한 비영리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할 때 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원을 통한 부담 가능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담 가능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세액 공제는 없지만 모기지 이자 공제, 재산세 공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정부와 시정부, 비영리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이 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첫 주택 구매자는 1% 정도의 적은 다운페이먼트로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는 무상 지원이나 탕감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대부분 3년 이상 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크레딧 점수 620점 이상, 적정한 부채대 수입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관리 및 재정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부담 가능 주택 모델은 한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분적립식 이익 공유형, 주택 등을 통해 부담 가능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주도로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만 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시행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시스템입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거급여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며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서 월세를 달리 지원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부담 가능 주택 정책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위한 예산의 한계가 대표적입니다. 플로리다주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 시기, 보조금 지급 기한 종료 등으로 매년 3,000에서 4,000호의 부담 가능 주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로 임대주택을 짓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담 가능 주택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공공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대기자가 짧게는 1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담 가능 주택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부동산 정책으로 건설사와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대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부담 가능 주택 정책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소득,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시스템과 입주 후에도 자산 형성을 돕는 유연한 갱신 조건은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양한 부담 가능 주택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주거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정부의 의지와 체계적인 정책 설계,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부담 가능 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